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애니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는 우주전함 야마토, 살아있는 전설 미야자키 하야오의 미래소년 코난 등이 나온 것이 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마징가젯입니다. 마징가젯의 성공 이후 짱가, 그랜라이저, 수십 편에 이르는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이 일세를 풍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을 대부분 수입했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토리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무척 이상한 일입니다. 전 세계의 동화나 신화는 모두 거대한 것이 악당이고 작은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몸짓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것, 조그만 헤라클레스가 거대한 용을 물리치는 것, 이런 것이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보편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한 역할을 담당한 괴수 고질라가 할리우드로 건너가면 괴물로 둔갑해버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은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에서만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대한 것이 주인공인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징가젯은 철저하게 특정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대 정신과 일치했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거대한 인기를 끌어모았지만 한 시대가 지나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인 것이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은 첫 등장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시리즈가 만들어지며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징가젯은 낡은 시대 가치관의 산물이고 건담은 아직도 새로운 시대 정신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징가젯이 강했던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마징가젯이 강한 이유, 첫 번째는 거대하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본은 철강, 조선, 중장비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후장대,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크다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은 거대한 굴뚝이나 크레인을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보았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배경이 거대 로봇 애니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중후장대형 산업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을 미화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거대함의 미학은 일본 산업구조가 중후장대에서 경박단소로 옮겨지면서 급격히 실종되었습니다. 경박단소, 가볍고, 얇고, 짧고, 작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일본의 제품은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거대한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굴뚝은 공해를 유발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이 데이트를 거두지 못하고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마징가젯이 강한 이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마징가젯은 첨단 과학기술을 총집합시켜서 만든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무기였습니다.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난 무기였기 때문에 조종사의 능력이 계제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징가젯은 쇠돌이가 조종했지만 아무도 쇠돌이의 조종 실력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종을 하건 마징가젯이라면 적을 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봇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것은 당시의 일본이 기술 있고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기술 정신은 한편으로는 인간 경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징가젯의 주인공은 쇠돌이였지만 인기도 없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정법도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주소년 아톰, 철인 28호, 바벨 2세 1960년대에 등장한 로봇들은 인공지능이거나 외부 조종이었습니다. 마징가젯에서 처음으로 내부 조종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조종사의 안전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외부에서 조종해야 합니다. 내부 조종은 기술적 후퇴인 셈입니다. 당시의 일본 사회는 자동차 문화가 보급되는 시기였습니다. 자동차에 탑승해 조종을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마징가제처럼 내부에 탑승하는 로봇이라는 발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종전사 건담은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오히려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 인기에 종지부를 찍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건담에 등장하는 거대 로봇은 모빌스트로 불립니다. 명칭이 로봇에서 모빌스트로 바뀐 것은 세계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건담의 로봇은 단순한 병기일 뿐입니다. 병기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규격품입니다. 건담에서는 적군도 아군도 모빌스트에 타고 전투에 임합니다. 적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빌스트를 사용한 전투는 조종사에 의해 승패가 갈립니다. 마징가제, 짱가처럼 로봇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긴다는 기술 숭배주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건담은 로봇 애니메이션이지만 무게중심을 인간에 둔 휴먼 스토리입니다. 게다가 건담은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공통적인 설정을 차례차례 깨뜨렸습니다. 이전의 전쟁 애니메이션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인류는 선한 쪽이고 적은 악한 외계인, 지구를 정복하려는 악당. 생긴 것부터 괴물같이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건담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을 그렸습니다. 그 어느 쪽도 정의의 편이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아무로 레이는 연합군에, 라이벌 샤아는 반란군 소속입니다. 애니 같은 서브컬처에서는 주인공이 반란군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인지 주인공 아무로보다 적인 샤아의 인기가 더욱 높았습니다. 결과도 석연치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건담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합니다. 건담의 인기는 80년대의 일본 사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적 지상과제가 달성되자 사회를 묶는 공통된 끈이 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인간 본연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경제성장을 이끈 존재지만 동시에 부패한 집단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절대선과 절대악을 가를 수 없는 복잡한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진 것이 건담의 식지 않는 인기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1970년대의 마징가제, 1980년대의 건담, 그리고 1990년대에는 에반게리온이 등장합니다. 에반게리온은 로봇이 아니고 생물체라는 황당한 설정입니다. 에반게리온은 주인공부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당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이라 한편으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